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그쵸?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낙폭이 점차, 주 후반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낙폭이 좀 깊어지고요. 전반적으로 5, 6%씩 하루에 이게 좀 크게 빠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난 3월 바닥에서부터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올라왔던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조정다운 조정이 그동안에는 좀 없었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좀 낯설고 또 당황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또 각종 업종 대표 종목이든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길면 또 한 몇 개월씩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다, 더 가기 위한 조정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이 심리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4%가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만 저점 매수에 가담을 하고 기관과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은 V자 받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떠한 매도 타이밍은 얼마든지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특징이 있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가 이렇게 오늘 60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가운데 유독 견전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는 잘 안 밀려요. 그쵸? 이 종목군들이 안 빠지는 이유. 그죠? 다른 종목군들, 업종 대표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3%, 6%나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시장을 지배했던, 그죠?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뭐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대면이라든가 2차 전지, 또 비메모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많이 빠지는데, 유독 메모리 업체들, 그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밀리는 이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이고요. 문자 메시지로 저희들이 회원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립니다. 종목 추천부터 매도 타이밍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또, IPO, 대형 IPO, 방탄소년단인가요? IPO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또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전히 주식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식을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금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바닥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또 기관 매수, 개인 매수 상위 종목, 탑 10을 갖다가 비교 분석을 좀 해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그죠? 특히 ETF 부분에서 기관들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즉, 지난 3월 바닥에서부터는 상승장에 베팅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개인들 보면 이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이제 곧버스, 그죠? 선물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하락으로 베팅을 많이 했죠. 개인 순매상이 탑10 중에 1위를 차지해서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것만 아니면 정말 스마트 개미, 동학 개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던 지난 3월 바닥에서부터
상당히 잘한 결과인데 결국 가장 많이 매수한 그 선물 인버스가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줘. 요거만 뺀다면 개인들 순매 상위 종목군들도 뭐 네이버라든가 그죠? 뭐 카카오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은 월등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거의 180% 수익률이 났고요.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예전 개인들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난다 이렇게 보여져요. 외국인들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삼성전자를 뭐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익률이 그래도 40%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좀 많지 않습니다. 개인들과 비교해 보면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100% 이상 수익이 난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어떠한, 바이오 종목군에서 큰 수익률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들은 뭐, 계속해서 전통 업종 대표주들,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냈네요. 자, 하반기가 시작이 된 지가 이제 2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좀 지났는데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수익률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반기에는 누가 더 웃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데, 여전히 개인들의 순매수 쪽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개인들을 보니까 하이닉스가 3위에 올랐고 삼성전자가 8위에 올라 있어요. 이 두 종목의 순매수가 결코 기관 외국인들이 뒤지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자, 이 점을 여러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한 달 동안에 뭐 개인들만 사고 있으면 지금도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하느라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을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제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만 홀로 순매수한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급별로는 개인들이 예전의 개인과는 좀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거의 30%, 코스피 시장 전체 비중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종목군들만 오늘 덜 빠지고 나머지들은 보세요. 뭐 3%씩, 그죠? 4%, 5%씩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초전 박살이 났죠. 그죠? 뭐 지수가 60포인트 빠졌으니까 두말할 나위 없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플러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저 같이 밀렸다라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주가가 정말 폭락을 했겠죠. 60포인트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 절망할 필요 없다라는 건 뭐냐면, 큰 형님, 둘째 형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들 지금 밀려있는 상황 속에서 큰 형님, 둘째 형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큰 형님, 둘째 형님이 다 메모리 업체들, 물론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또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 그죠? 1위 종목, 2위 종목, 이게 차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라서,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예. 아무래도 3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삼성전자도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밀리긴 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일반적인 폭락이 아니라 그냥 드물스물스물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아직 보긴 어렵죠? 주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견주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도 물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질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도 뭐 특별히 오히려 더 올랐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뭐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렇죠, 전고점을 이번 상승에서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나서 9월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악재가 꼈든 뭐가 있든 간에 일단 9월까지 줄기차게 올랐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8월달까지 갈아치우고 나서 9월달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삼성 SDI도
역사적 신고가를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 중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도 신고가를 내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고요. 그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신고가 내고 나서 신고가를 좀 6월 달에 미리 냈죠.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쌍봉인가요? 그죠? 고점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세요. 역사적 고점을 결국 돌파하지 못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게 없다라는 관점으로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죠? 많이 팔았고, 일단 수급 자체가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도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견조함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은 달리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서버 D램 올 3분기와 4분기 전망치를 나타낸 거예요.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죠.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3분기 때나 4분기 때 평균적으로 10%, 13에서 18% 정도 약세를 보일 거로 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D램 이 부분에서 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가 있냐면 내년도 1분기부터는 이게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서버 D램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그렇죠.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주문이 좀 많았어요. 비대면 또 언택트 관련해서 좀 주문을 과도하게 좀 많이 해서 지금 재고가 많다 그래요. 공급 과잉을 겪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요. 글쎄요,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이 언택트 비대면 앞으로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서버 D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게 중론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3분기, 4분기에 주가가 조금 D램 가격이 미진하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램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D램 익스체인지인가요? 이제 8월달 서버 D램 가격 보니까 128달러예요. 그죠? 지난 7월 대비해서 약 4.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7월달은 지난 6월 대비해서 6.4%나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10%가 넘게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치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앞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상대적으로 덜 빠지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왜 덜 빠지냐?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다른 종목보다 약했다 이거예요. 그죠? 상반기 때. 상반기라기보다는 지난 3월 저점 대비해서 못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덜 빠진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 기술주들과 차별화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팡이라고 하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라든가 그죠?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혀 못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반전하는 그런 흐름하고 정확하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시점하고 이제 일치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그죠? 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7월 달에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8월 달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죠? 사실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간 게 맞는 거였는데 8월 달 한 달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양 몇 첩을 지어 먹었다 그랬죠.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달 조정을 받고 공교롭게 9월 2일부터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나스닥 흐름을 보니까 나스닥이 고점을 찍은 날이 바로 9월 2일. 9월 2일부터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의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빠집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고점 찍고 거품이니 과열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랑 같이 오른 종목군은 같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대 개념이란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또 연결하면 또 어떤 얘기가 됩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그렇죠. 내년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저렇게 급락하는 그런 와중 속에서는 주도주를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스닥이 계속 빠지기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팡이라고 하는 뭐 이런 과열된 다소 좀 오버슈팅한 그런 부분에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는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를 수 있어요. 기술주들은. 여러분 이제 전통주와 달라서 이 성장주들은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사실 퍼라든 개념이라든가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좀 쉽지 않아요. 테슬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있을 때도 거품이니 뭐니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즉 나스닥의 흐름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버슈팅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섣부르지 않나.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년도 주도주가 된다. 올해 내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못 올랐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내년도 주도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렇죠. 올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즉 4분기부터는 뭐라 그럴까 이제 주도주가 될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지수를 방어하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떠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면 지수는 그렇죠. 뻔하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의 반도체만 봤을 때 실적은 조금 위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3분기 때 4조 8천억에서 4분기 때 4조 5천억 정도로 좀 위축이 될 걸로 현재 뭐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때 1조 한 1,400억인데 4분기 때 한 8,800억 정도로 이제 줄어들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진다 이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장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라든가 종목 추천, 매도 타이밍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월에 55만원이고요. 6개월에 150만원입니다. 그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주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번 조정 잘 견뎌내셔야지 또 다음 상승 파동을 또 우리가 즐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내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